전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을 열광시킨 진격의 거인의 시작에는 위트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는 프로덕션 IG에서 독립하여 탄생한 젊고 패기 넘치는 제작사였습니다. 그들은 첫 대형 프로젝트인 진격의 거인에서 기존 애니메이션의 틀을 깨는 압도적인 작화 퀄리티를 선보였습니다. 위트 스튜디오 작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거친 라인 아트 기법에 있었습니다. 캐릭터의 윤곽선을 진하고 거칠게 표현하여 거인이라는 존재의 공포와 역동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트 스튜디오가 보여준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이크업 기법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애니메이터라는 직책은 위트 스튜디오의 작품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완성된 원화 위에 마치 화장을 하듯 피부의 질감과 눈동자의 반사광을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위트 스튜디오의 캐릭터들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깊이 있는 입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이 가장 정점에 달했던 작품이 바로 갑철성의 카바네리입니다. 이 작품에서 위트 스튜디오는 매 프레임이 일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미장센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넘어 화면 전체의 분위기를 보정하는 후보정 작업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위트 스튜디오의 또 다른 강점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다이내믹한 카메라 워크입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보여준 입체 기동 장치 액션은 시청자들에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수작업으로 그려진 배경과 3D CG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위트 스튜디오만의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클로즈업 샷을 자주 활용합니다. 미세한 눈썹의 떨림이나 땀방울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장인 정신이 위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트 스튜디오는 왜 이토록 고집스럽게 퀄리티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신생 제작사로서 시장에 확실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절박함과 예술가적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마법사의 신부 같은 작품에서도 아름답고 몽환적인 작화로 이어졌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거친 느낌과는 정반대의 섬세하고 화려한 색채 감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트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기계적인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장인이 빚어낸 듯한 수작업의 향기가 느껴지죠. 하지만 이러한 고퀄리티 유지 방식은 제작진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 3에 이르러 위트 스튜디오는 제작 환경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원작의 거대한 스케일과 복잡한 연출을 감당하기 위해 스튜디오 전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성해낸 월마리아 탈환 작전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한 하청 제작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색깔을 가진 브랜드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위트 스튜디오의 여정은 진격의 거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처절한 서사시인 빈란드 사가를 통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빈란드 사가 시즌 1에서 위트 스튜디오는 중세시대의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피와 땀이 섞인 전장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들의 장기인 세밀한 작화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빈란드 사가 역시 시즌 2로 넘어가며 제작사가 교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매우 드물고도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위트 스튜디오가 다져놓은 이 견고한 기반 위에서 다음 주자는 어떤 그림을 그려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거장 스튜디오 마파 MAPPA의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트 스튜디오가 남긴 기술적 유산과 메이크업 기법의 정수는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고 시리즈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트 스튜디오의 바톤을 이어받은 마파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세계관을 재해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장인 정신의 위트와 효율적 하이브리드의 마파, 그 격동의 교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변경은 팬들에게 언제나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빈란드 사가는 위트 스튜디오와 마파의 색깔이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시즌 1을 맡았던 위트 스튜디오는 특유의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로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인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장인 정신이 깃든 수작업 작화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위트의 액션은 속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경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거친 선의 질감은 바이킹 시대의 야만성과 처절함을 시각적으로 재현해냈습니다. 하지만 시즌2로 넘어오며 마파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파는 위트의 거친 질감 대신 조금 더 매끄럽고 현대적인 후보정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효과와 광원 처리를 통해 화면의 깊이감과 입체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마파는 3D CGI 기술을 액션 장면에 아주 정교하게 녹여냈습니다. 대규모 군중씬이나 복잡한 구조물의 움직임에서 마파의 효율성은 빛을 발합니다. 위트가 움직임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 마파는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스튜디오의 인력 구성과 제작 파이프라인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위트는 소수 정예의 아티스트들이 각 컷의 디테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반면 마파는 방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시스템과 외부 협업을 활용하죠. 빌란드 사가의 액션 장면에서 칼날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불꽃 효과를 주목해 보십시오. 위트의 불꽃은 손으로 그린 거친 에너지가 느껴지지만 마파의 불꽃은 입자 물리 연산처럼 정교합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청자가 느끼는 체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위트의 연출이 심장을 뛰게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면 마파의 연출은 뇌리에 박히는 감각적인 충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파가 어떻게 빌란드 사가를 넘어 다른 대작들을 집어삼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파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력의 향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작의 어두운 정서를 극대화하는 다크 판타지 전문 스튜디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주술회전과 체인소 맨에서 보여준 마파의 연출은 빌란드 사가에서의 실험이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묶는 후보정 기술은 압권이죠.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 성취의 이면에는 제작진의 엄청난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가 진격의 거인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제작 환경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위트의 방식은 최고를 만들지만 지속 가능한 제작량을 유지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파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더 거대한 자본과 효율적인 3D 워크플로우를 도입한 것입니다. 빌란드사가 시즌2에서 보여준 정적인 드라마 연출은 마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화려한 액션 없이도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섬세한 표정 묘사로 잡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는 위트가 구축해놓은 캐릭터의 영혼을 마파가 성공적으로 계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은 누가 그리는가 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마파의 하이브리드 연출은 그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빌란드 사가를 통해 한 작품이 두 제작사를 거치며 어떻게 진화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위트의 뜨거운 열정과 마파의 냉철한 기술력이 만나 역사에 남을 명작을 빚어낸 셈입니다. 하지만 마파의 진짜 저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전율을 선사할까요? 현대 다크 판타지의 문법을 다시 쓰고 있는 마파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이 쏟아붓는 압도적인 물량과 연출의 끝은 어디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려했던 그림자는 사실 마파가 직면했던 거대한 제작 환경의 압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파는 위트 스튜디오가 가졌던 아날로그적 섬세함 대신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하이브리드 연출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주술회전과 체인소 맨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파는 실사 영화에 가까운 카메라 워킹을 도입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3D 모델링과 2D 작화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광원 처리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감과 타격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위트의 스타일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마파는 진격의 거인 파이널 시즌을 통해 자신들만의 묵직하고 현실적인 톤을 증명해냈습니다. 거친 선의 질감과 무거운 색채 대비는 전쟁의 비극을 묘사하는 데 있어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마파는 명실상부한 다크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명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준비 중인 차기작들 역시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술회전의 후속 시리즈는 더욱 진화된 영역 전개 연출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옥낙과 같은 작품에서 보여준 독특한 색감 활용은 마파의 미학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와 마파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최고를 향한 열정만은 같습니다. 팬들은 이제 제작사의 이름만으로도 작품의 퀄리티를 신뢰하며 감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제작사가 가진 고유의 색깔을 이해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두 제작사를 거쳐 완성되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흘린 수많은 제작진의 땀방울이 모여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파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정신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한계를 시험하며 시청자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파가 그려갈 다음 챕터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진격의 거인은 끝났지만 그 유사는 다른 수많은 명작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것입니다. 위트가 뿌린 씨앗을 마파가 화려하게 꽃피운 과정은 애니메이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제작사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마파의 차별화된 제작 시스템은 더 많은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다크 판타지 세계관이 벌써부터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현대 애니메이션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종합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트와 마파 중 어느 쪽의 스타일이 더 취향에 맞으시나요?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두 제작사 모두 우리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제작사는 변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파의 물량 투입은 그만큼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치열한 전장에서 탄생한 명작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황금기를 기대하며 이 긴 여정을 마칩니다.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애니메이션 취향이 마파처럼 강렬하거나 위트처럼 섬세하길 바랍니다. 최고의 작품은 언제나 시청자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